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9월 4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처음에 정치를 시작을 할 때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이런 것을 적은 글인데, 그때 문다혜 씨, 딸 문다혜 씨가 그 출판사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받았다. 또 그것이 수사 대상이 돼 있죠. 어쨌든 지금 문재인의 지금부터의 운명은 사법처리입니다. 곧 검찰에 소환이 될 테고, 특히 부부 김정숙 씨 그리고 딸 문다혜 씨, 옛사위 서창호 씨 네 사람이 전부 다 공범으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고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른 사건들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종합적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그런 운명을 지금 문재인이 예감을 한 걸까요? 사진 한 장을 SNS에 올렸는데, 자, 뉴스원 기사로 그 내용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뉴스원 제목은 마른 바람이 불고 먹구름 낀 하늘 바라보는 문재인. 자, 뭔가 곧 이제 다가오겠죠. 이 사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 어제입니다. 경남 양산 사저 인근 들로 나가서 먹구름이 잔뜩 끼고 바람 부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양산 들녘에 나가 당장이라도 폭우가 내릴 듯한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SNS에 올려서 최근 검찰 움직임과 맞물려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문재인은 어제 SNS에 우산을 든 채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는 먼 산을 계속 바라보는 릴스, 짧은 동영상이죠. 릴스를 올렸습니다. 뒷모습만 보인 탓에 표정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지금 때가 때인 만큼 곧 몰아칠 폭풍우를 근심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 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의 전 사위 서창호 씨의 타이이스타제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 3부가 문재인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를 했죠. 그리고 문재인 딸 문다혜 씨 서울주거지 제주도 별장 압수수색을 했고, 추석 연휴가 끝나면 문다혜 씨를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바뀌기 때문에 대대적인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죠. 그리고 문다혜 조사대에는 문재인과 부인 김정숙에 대한 대면 소환 조사도 검토 중이다. 지금 이재명이 당 차원에서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고, 그동안 이제 외면을 하다가 조국도 무슨 소환 조사하면 자세하지 않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죠. 이 범죄 혐의자들이 공동 대응을 하기 시작한 것은 그만큼 공통적으로 위기를 느끼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또 여당이, 자, 그 부분이 앞으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정치적 부담은 있겠지만 이걸 법대로 원칙대로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은 정권 자체가 지금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분위기가 여러모로 심상치 않죠. 탄핵 정국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과 조국, 문재인 쪽도 지금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락을 깔기 위해서 최상병 특검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네 번째 특검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지금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투표해서 폐기가 다 됐죠. 그런데 네 번째 또 발의를 했는데 독소 조항을 계속 지금 추가를 하고 있고, 이번엔 꼼수까지 써서 특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 자락 깔기죠. 뉴데일리 기사입니다. 제목은 원할 때까지 비토 가능, 야바위식 제3자 추천 해병 특검. 야바위식. 야오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법을 내놨는데,
대법원장이 그 중에서 대법원장이 추천을 해도 다시 재추천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놨다. 그래서 여당은 야당이 특검을 쇼핑하겠다는 거냐, 야바위에 불과하다,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법안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특별검사 후보 4명을 대법원장이 일단 추천합니다. 대법원장이. 그리고 마치 이것이 한동훈이 제안한 그것을 받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위장을 한 거죠. 일단 후보 4명을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는데, 그러면 4명 중에서 민주당과 기타 비교섭 단체 등 야당이 각각 1명씩,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민주당과 조국당이 한 명씩 2비용으로 압축을 합니다. 4명 중에서 2명을 고르는 거죠. 이재명이 하나 고르고 조국이 하나 고르고, 그리고 대통령에게 추천을 하는 방식인데, 그런데 이 문제는 야당이 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절하다 생각되면,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4명을 추천하는데 우리가 2명 고를 만한 사람이 없다 추천하면은 재추천을 요구를 할 수 있다. 다시 추천해달라.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특검이 후보군에 없으면 나올 때까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당에서 법률적 야바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특검법이 외관상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을 선택했지만 야당이 원하는 인사가 나올 때까지, 즉 이재명이 원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이 특검을 임명하는 거다.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결국 야당이 특검 쇼핑을 하겠다는 뜻으로 법률적 야바이다. 법률적 야바이다. 여전히 독소 조항이 가득하고 정부와 여당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법률적 야바이라는 이유가, 야당이 특검 2명을 추천을 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임명을 해야 된다. 만약에 임명하지 않으면은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된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 자체가 배제가 돼버리는 이 상황을 만들어서 이걸 무슨 또 대안이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한동훈한테 협상하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 한동훈이 주장했던 제보 공작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빼버렸습니다. 원래 뭐 받아들일 수 있다 했는데 이거 잘못하면은 대치기를 당할 것 같은 건, 제보 공작은 그거죠. 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도전까지 했던 김기현 변호사가 박종훈 수사단장의 변호인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제보자를 둔갑을 했죠. 제보자를 둔갑을 해서 정치 공작을 벌인 사건인데, 이것도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이것도 특검의 수사 대상에 넣자 하니까는 처음에는 그래 좋아 뭐 했는데 결국은 본인들이 발의한 법안에서 이걸 빼버렸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특검이 흘러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공작 벌인 거, 민주당 차원의 공작 벌인 걸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또 빼버린 겁니다. 어쨌든 이런 법안을 발의를 했지만 또다시 국회 제적위원 3분의 2, 200명이 찬성해야 되니까 야당이 지금 192명이죠. 200명이 안 되므로 이것도 또 거부권을 통과를 시켜도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재투표해서 또 부결을 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그 법안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또 한동훈 대표 쪽에서 뭐 긍정적인 그 반응을 보이거나 뭐 이렇게 하면 또다시 분란의 소재가 되니까 그걸 민주당이 노린 거일 수도 있죠. 노린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사법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문재인, 이재명, 조국 발부동을 치지만 이제 법원과 검찰의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법원의 시기가 지금 제깍제깍 계속 가고 있죠. 그 1심, 2개의 1심이 나오는 이재명에 대해서 10월을 향해서 가고 있고, 검찰의 시기에는 문재인 소환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에서 심우정 체제가 곧 닻을 올리니까 상당히 수사가 급속도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청문회가 있었죠. 인사청문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자, 동아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야, 총장 데리고 윤회 충성명세 했나? 심우정, 모욕적인 질문 마세요.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 이 사람도 검사 출신이죠. 이건태가
심우정 후보자도 총장이 되려고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사건, 최혜병 사건을 잘 처리하겠다고 충성을 맹세했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같은 검사끼리. 심우정 후보자는 모욕적인 질문이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그러니까 심우정 후보자와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다. 그래서 그 추천으로 검찰총장 된 거 아니냐 또 이런 식으로 또 괴담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준택 국민의힘 의원이 진짜 심우정 후보자의 결혼식과 자녀 돌잔치에 김건희 오빠 김진우 씨가 다녀갔느냐 사실이냐. 그리고 또 승진 때 그 심우정 후보자가 승진을 했을 때 김진우 씨가 축하난을 보냈다. 뭐 이런 주장들을 막 했었죠. 민주당이 근거도 없이. 그게 사실이냐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심우정 후보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연락한 적이 없고 나는 연락처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 한 학년에 한 10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학교에. 그러면 모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알기는 얼굴은 알아도 연락을 안 하고 지내는 사람이 더 많겠죠. 자, 그 이야기를 어제 하면서 또 민주당이 괴담, 검찰총장 인사까지도 김건희 라인에서 했다. 뭐 이런 식의 그 루머를 퍼뜨리기 위해서 이런 소문들을 확산시켰는데 어제 국민의힘 의원이 그것을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질문이 있었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 언론인들, 저도 뭐 기자 출신이지만은 언론인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김만배 씨에게 막 돈을 받아 쓴 그런 언론인들이 있었는데 특히 무슨 뭐 좌파를 지향하는 좌파라고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한겨레 신문 간부 기자 또 중앙일보 간부 기자의 공소장이 공개가 됐는데 조선일보가 입수를 했는데 참 좀 충격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사이명 기사입니다. 언론사 간부가 집 사기 힘들다 하자 8억 9천만 원 준 김만배. 검찰 공소장 살펴보니 청약 됐다. 청약에 당첨이 됐다. 이 말에 돈 건네고 돈 불려준다. 돈 좀 줘봐라 하더니 1억을 더 얹어주기도 했고 자녀 등록금이 좀 어렵다 하니까는 지원도 해주고 그 중에서 뭐 또 주식 투자에 실패했다 하고 고충을 털어놓으니까는 억대 금품도 건네고 자 전직 한겨레 신문 부국장 석모 씨인데 한겨레 신문 부국장을 지낸 사람이 그때 당시 부국장이죠. 지난 2018년 말에 그리고 2019년 초에 김만배 등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한겨레 간부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울 집값이 올라서 집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무주택자라서 위례, 청량리, 은평 등지에 청약을 알아보고 있다. 그쪽은 좀 집값이 싼 쪽이죠. 그러니까 김만배가 청약을 하려면 강남이나 좋은 동네에 해라. 돈이 부족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답했는데 이 한겨레 간부 기자가 5월 달에 실제로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 서초구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됐습니다. 상당히 비싼 데죠. 그래서 김만배에게 저번에 돈 좀 준다고 했지 2020년 8월까지 분양대금 8억 6,820만 원을 내야 해. 그러니까 김만배가 실제로 여러 차례 나눠서 수표동으로 총 8억 9천만 원을 줬습니다. 이 한겨레 기자는 빌린 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검찰은 당시 그 한겨레 기자는 별다른 자산이 없고 기자 급여만으로는 고급 아파트 분양에 필요한 거액을 반환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 김만배가 담보도 요구하지 않았고 차용증, 이자 약정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거액을 준 것은 부정한 청탁의 여서로 금품을 무상 제공하려고 한 것이다. 이 한겨레 기자는 2018년 4월부터 김만배에게 골프, 식사 등을 수시로 제공받고 명절에 한우 세트, 고가의 선물도 여러 번 받았다. 자, 한겨레 마치 이 어떤 도덕성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지만은 뒤에서는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좌파 성향이라고 하는 언론사 그 기자들, 뭐 이와 비슷한 사례는 저도 몇 차례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자, 오늘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조선일보 정치면에 나온 기자수첩입니다. 기자수첩. 우선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역대 대통령들은 국회 푸대접이 좋았겠나. 그래도 개헌식에 갔다. 이세영 정치부 기자입니다. 내용은 지난 2일 열렸죠. 22대 국회 개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을 했습니다. 불참을 했고 그때 용산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저는 이 설명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대통령을 향한 언어폭력과 피켓 시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참석하는 게 쉽지 않았다. 자, 이 말을 했습니다. 참모들이. 그러니까 야당이 작정하고 망신을 주러 가는데 왜 가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젊은 기자가 볼 때는 이것이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최근 민주당 등이 노골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입에 올리고 대통령에게 조선총독부 총독 같은 거건을 쏟아내고 있는 걸 보면 실제로 대통령실의 우려가 현실화됐을 가능성이 있다. 막 대통령이 가면은 막 고함을 지르거나 아니면 뭐 피켓 들고 막 할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 참석 갈래를 깬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87 체제 이후에 처음이죠. 대통령이 안 간 게.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은 국회와 사이가 안 좋고 푸대접이 예상되더라도 빠짐없이 개원식에 갔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18대 국회 개원식 참석을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서자 야당은 박수를 치지 않았고 민주당은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을 요구하며 빨간 무폴로와 넥타이를 막 둘렀죠. 민노당은 본회의장 밖에서 플래카드를 두고 시위를 했고 또 4년 뒤에 MB가 19대 국회 개원식에 연설할 때는 의석에서 단 한 차례도 박수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 언론은 MB의 굴욕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의 15대 국회 개원식 연설 때 야당은 여당의 야당 당선인 빼가기 그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대통령을 쳐다보지 않고 다 외면을 다 했습니다. 2004년 노무현이 17대 국회 개원식장에 입장할 때는 일부 의원들이 의석에서 기립하지 않았고 웃고 떠들기도 했다.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역대 대통령은 회피 대신에 정면 돌파를 택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존중을 표하고 협치를 구하기 위해서다.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회를 상대해야 하는 윤 대통령의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다. 협량이 아쉬운 이유다. 협량의 정치다 이 이야기죠. 야당에서는 국민에게 사실상 버림받은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아서 후련하다. 뭐 이런 비아냥까지 나왔다. 대통령이 개인적인 굴욕을 감수하고 국회에 갔다면 여론의 비난 화살은 예의 없는 야당에 향했을 것이다. 그렇겠죠. 부분적으로는 이 칼럼의 기자수첩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이 용산의 설명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무슨 뭐 망신을 당할 것이 뭐 무서워서 안 간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되죠.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국회는 정말 이상하다. 처음 본다. 난생 처음 본다. 그렇죠. 난생 처음 보죠. 저도 그 정치부 기자 생활 35년을 했지만 이런 국회는 처음 봅니다. 무슨 시작하자마자 이재명 조국 방탄을 위해서 막 탄핵안 특검법안 발의하고 그리고 문재인 수사한다고 27명, 37명이 단체로 기자회견 막 하고 이런 국회 처음 보죠. 그래서 이 안 가는 이유는 이 문재인과 이재명 조국이 살기 위해서 국회를 난장판을 만드는 이 상황을 경고를 하기 위해서 아무리 말로 해도 소용없으니까는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이 상황이 이 민주당 뭐 이재명이나 뭐 조국이나 어떻게 정리가 되든 사법적으로 정리가 되든 뭐 사법적으로 무죄면은 그냥 무죄로 정리가 되든 유죄면은 뭐 처벌을 받든 정리가 돼야지 이런 엉터리 국회가 정상화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상징적으로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불참을 한다. 차라리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낫지 않았나. 경고를 보내는 거죠. 대통령이 국회에 보내는 경고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불참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